새벽 어스름이 거치고 산업단지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굴뚝에선 쉴 새 없이 가쁜 숨이 뿜어져 나오고 출근길은 자동차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 자전거로 웬만큼 속도를 낼 정도로 길은 잘 닦여 있지만 누비자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이쪽에 거치대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용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좀 하셨나 봐요. 네, 있으면 편하게 싸고 하니까.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 5,300여 대의 자전거가 240여 개의 터미널을 순환하며 새로운 대중교통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운영 6주년을 맞은 누비자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전 6시 반 창원의 한 전자업체에서 일하는 김맹수 씨가 집을 나섭니다. 김 씨의 출근 수단은 누비자. 상남동에서 출발하면 15분 만에 성산동에 있는 직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매달 5만 원 정도의 교통비 절감은 물론 지병인 당뇨도 완화됐습니다. 건강하게 유지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새로운 또 도전을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박평광 씨도 학교에 올 때마다 누비자를 애용합니다. 집 바로 앞에 누비자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터미널이 있어 편리합니다. 집 앞에 이 누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하는 그게 좀 더 그 구간이 짧게 있으면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누비자 첫 해인 지난 2008년 당시 창원시는 자전거가 대중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교통분담률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누비자에 대한 그 애정을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 한 80점 정도. 그러나 여전히 6.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비자가 더 많은 시민의 발이 될 수 있을까? 힌트는 자전거 도로와 터미널입니다. 지난해 창원 시민 2,500여 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응답자 3명 가운데 1명이 자전거 이용을 막는 첫 번째 이유로 자전거 도로 단절을 꼽았고 4명 가운데 3명은 누비자 터미널이 있다면 누비자를 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터미널은 누비자를 빌리고 반납하는 곳입니다. 연회비 3만 원을 내고 회원이 되면 이곳 모니터나 교통카드로 회원 인증을 받은 뒤 누비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터미널이 주변에 없다면 누비자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원 지역 터미널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 누비자 터미널을 지도에 표시해봤습니다. 성산구, 의창구의 경우 도청 앞 창의대로, 창원시청 앞 원희대로, 아래 중앙대로 등 3개 노선을 따라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버스 노선과 연계가 잘 되는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마산 회원구, 마산 하포구입니다. 한눈에 봐도 옛 창원보다 터미널 숫자가 적습니다. 또 옛 창원과 달리 315대로와 북성로 등 주요 도로변에는 오히려 터미널이 드뭅니다. 진해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 창원보다 드물고 주로 해안도로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전거 도로를 표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전거길 역시 옛 창원에 집중돼 있습니다. 진해구는 옛 창원 지역의 절반 정도, 마산 회원구, 하포구는 23.2km에 불과합니다. 터미널 위치와 자전거 도로를 함께 보면 누비자 인프라의 옛 창원 편중 현상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내가 누비자를 타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뭘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거리, 아니면 도로, 터미널 이런 거? 거리도 그렇고, 예. 또, 창원행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 그렇다면 이와 같은 누비자 인프라는 이용률에 어떤 영향을 줄까? 창원시로부터 누비자 터미널의 시간대별 이용 정보를 받았습니다. 한 달 평균 누비자 이용 정보는 2만 5천여 건 정도. 붉은 정도가 강한 성산구 반송동, 중앙동, 상남동, 가음정동, 사파동과 의창구 팔룡동, 복림동의 이용률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도 위에 상위 1% 이용률을 보이는 터미널을 모두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누비자 인프라 지도와 겹쳐봤습니다. 터미널의 밀도가 높은 곳, 자전거 도로가 주변에 많은 곳이 이용률 역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창원 의창구였습니다. 누비자 기반 시설이 개인의 이용 경험뿐만 아니라 전체 이용률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마산 회원구민 10명 가운데 1명, 마산 하포구민 10명 가운데 2명은 아직 누비자를 모릅니다. 대형마트 이런 곳에 앞에 있으면은 이제 누비자를 집 앞에 있는 누비자를 빌려서 마트 앞에 세워놓고 이제 마트에서 장 보면서 올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타보시려고 혹시 하신 적 있으시고? 있는데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뭐 왜 좀 힘들 것 같으셨어요? 도로 이런 게 어느 쪽으로 좀 가야 이런 게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직 시도는 안 해봤어요. 통합창원시 출범 후 4년. 그런데 왜 누비자는 아직 옛 창원시, 특히 의창구 일부 지역의 공영자전거에 머물러 있을까? 창원시는 통합 다음 해인 2011년과 2012년 이후 마산, 진해 지역 터미널 설치를 사실상 멈췄습니다. 지난해 신규 터미널은 단 한 곳, 올해 설치될 곳은 모두 5곳인데 이 가운데 마산, 진해 몫은 3곳에 불과합니다. 경사도가 급하고 산지가 많아 터미널 설치가 힘들다는 게 창원시의 입장. 마산 하포구나 해운구 쪽에는 지형적으로 배산 임수형 지역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구도심에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가 아무래도 좀 성산구, 창구 지역보다 좀 정비가 좀 덜 돼 있습니다. 진해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평지인데다 유동인구도 많은 마산 자유무역 지역, 창동과 같은 곳에 누비자 터미널이 단 한 곳만 있는 이유를 단지 지형 탓으로 돌리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영자전거 1번지를 자부했던 창원시가 누비자 정책 현상 유지에 머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현재 마산에서 접수된 누비자 터미널 설치 민원은 모두 120여 건인데 이 가운데 추가로 설치될 곳은 올해 2곳, 내년에도 4곳을 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내년 누비자 예산 역시 올해와 비슷한 47억 원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창원시는 누비자 운영에 너무 많은 돈이 든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시가 이용료로 걷는 돈은 한 해 평균 16억 원. 그런데 필요한 운영비는 앞서 보셨듯이 47억 원에 달해 사실상 적자라는 겁니다. 안상수 시장도 최근 누비자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도 매년 확대하기보다 필요한 곳에만 선별적으로 운영할 방침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통합 이후에만 200억 원이 들어간 누비자는 계속해서 창원 일부 지역의 공영자전거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제기됩니다. 누비자 배송 차량이 운행을 시작합니다. 배송 차량은 내부 모니터에서 터미널별 잔여 대수를 확인한 뒤 남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누비자를 옮깁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모자라지도 않도록 유지하는 게 비결입니다. 들어올 시간 되면 얼마만큼 빼놨고요. 또 차는 데는 차고요. 빠질 때는 빠지고.
문제는 누비자 이용자가 늘면서 자전거 배송량은 늘고 있지만 배송 인력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겁니다. 마산, 진해의 경우 40여 개씩의 터미널을 각각 한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저쪽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들은 조수들이 이제 보고 알려주면 되는데 저는 또 혼자 타게 되면 또 혼자 이제 사방을 전부 경계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피로도가 이 때문에 누비자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아 이용자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없을 때가 많아가지고 좀 활발하게 이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이렇게 채워주고 많은데 채워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마산 하포구에서도 유동인구가 많기로 이름난 월영광장. 이곳에는 30대 규모의 누비자 터미널이 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 29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이 터미널을 관찰해봤습니다. 이용객은 모두 7명. 4명은 누비자를 빌려갔고 3명은 반납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이 공통적으로 안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점검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점검. 왜요? 네. 막 하다가 브레이크 안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안장이 좀 잘 내려가고 그런 점검이 조금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 하다가 그러면 실제로 뭐 안장이 툭 내려간다든지 좀 이렇게 좀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적 있어요? 네, 많아요. 자동차로 말하면 핸들이 제멋대로 꺾이는 것 같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거는 중심을 잘 안 잡아서 그런 거예요. 이용자 2명은 누비자의 상태가 안 좋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바꾸러 오기도 했습니다. 이거 제 거 바꾸러 왔죠, 같이. 아, 그렇구나. 저는 멀쩡한데 이게 이상해서. 페달이 소리가 난다는 말씀?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소리 나요, 이게. 시민들의 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창원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KBS 창원 사이에 있는 터미널 10곳의 누비자를 모두 점검해봤습니다. 스마트 자전거를 내세우며 부착된 속도계는 거의 대부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앞브레이크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심지어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일부는 브레이크를 잡고 난 뒤에도 주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안쪽을 봤더니 바퀴를 단단히 잡아야 할 고무 부분이 다 닳았습니다. 타자마자 안장이 꺼지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영자전거의 특성상 높이 조절 부위는 물론 안장 고정 부위도 쉽게 닳지만 제때 교체되지 않은 겁니다.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그냥 가끔씩 페달 밟았는데 페달이 막 걸쳐가지고 막 덜컹덜컹거려가지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누비자는 왜 제대로 정비되지 않을까? 누비자 배송정비센터를 찾았습니다. 고장난 자전거가 잇따라 들어옵니다. 바퀴 바람 빠짐은 흔한 현상. 안장과 같은 주요 부품이 사라진 채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자전거는 펑크난 자전거인데 이렇게 보시면 바람이 빠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장이 있는데 위에 부분만 이렇게 탈락이 된 거죠. 이쪽 부분만, 덮개 부분. 고장난 누비자는 하루 평균 100대에서 150대 정도. 이 때문에 정비 파트 작업대는 늘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차기 때문에 특정하게 고장나는 부위가 정해졌다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고장률이 좀 많거든요. 우리가 또 손을 박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데 시간적으로 좀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러나 정비 인력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난해 16명이던 정비사는 올해엔 13명으로 축소됐습니다. 여기에다 내년 부품 구입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15%, 즉 3천만 원이 깎여 정비가 제대로 될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광고와 같은 자체 수익 모델을 찾아 재정 부담을 줄이고 내실을 더한다는 입장.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이 누비자 시스템을 우리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임대해서 한번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제의도 하고 있고 또 다른 방법에는 누비자를 통해 광고 수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공영자전거를 위해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프랑스 파리는 전 세계적인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 광고라든가 이런 단가 같은 게 높아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에 투자를 하듯이 일정 부분은 재정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걸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용자는 매년 7%씩 늘고 있지만 예산은 좀처럼 늘지 않고 이젠 안전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불평등은 눈감은 채 국내 최고라는 외부의 평가에만 만족할 것인지 탄생 6년을 맞은 누비자가 공영자전거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